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부모입니다. 8월 첫날이고요. 지난밤 7월 말에 미국 페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금리는 0.25%로 소폭 인하하는 데 그쳤지만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전세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변화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앞으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이 FOMC 이후에 발표된 보도자료고요. 이것은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이 두 가지 연준의 자료와 블룸버그, 마켓워치, 로이터의 보도자료를 종합 정리하고요. 머니 부모의 의견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FOMC 보도자료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FOMC 이래 노동시장은 탄탄했고 경제활동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자리 증가세도 견조했으며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가계 지출은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 고정 투자는 완화됐다고 그러네요. 소프트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2% 이하에 있습니다. 연준의 설립 목적인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 FOMC는 이번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과 저물가 상황을 반영해서 연방 기금 금리를 2에서 2.25%로 0.25%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 연준은 향후 경제전망 정보에 따라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와 견조한 노동시장 그리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목받는 영문 표현으로는 will act as appropriate,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다. 적극적인 경제 전망에 대응하겠다라는 미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오후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유리한 favorable한 아웃룩을 가지고 있다. 유리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전망을 지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성장 약화가 경제와 물가에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의 조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페드의 원대한 목표, overarching goal, 멀리까지 내다보는 목표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강한 일자리 시장 또는 노동시장과 목표에 근접한 물가로 성장을 지속하겠다라는 게 현재 페드의 원대한 목표고요. 이번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페드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보호자산 축소를 8월에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9월에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 땡기는 것이죠. 페드가 보기에는 상반기 경제, 통화정책 모두 좋은 굿플레이스였다. 이번에 제시한 이자율 타겟 2에서 2.25%는 추정하는 뉴트럴 레벨, 중립 수준, 이 이자율의 중립 수준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이자율 수준입니다. 현재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적절한 이자율 수준을 추정 뉴트럴 레이트, 중립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일정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수준에 있을 거라고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수준입니다. 위원들의 추정 수준의 하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강조하는 점은 지금 임금이 상승세인데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서 임금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저소득, 중간소득 계층의 국민들은 일자리를 못 찾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막 나아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고 자기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10년 이상 장기 성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 이하 소득 계층에는 이제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overarching goal에 보면 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단서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또 세계 성장 약화, 무역 정책 불확실성, 낮은 물가로 올해 들어서 FOMC는 당초에 금리 인상 스탠스에서 금리 동결 스탠스로 중간에 patient stance about any changes, 어떤 변화를 하는데 좀 인내심 있는 스탠스를 가지겠다라는 문구입니다. 올 연초부터 6월 말까지 금리 동결을 하면서 가졌던 입장이었고요. 지금 7월 말 처음 금리 인하로 정책을 변경했다. 미 연준은 2015년 이후에 금리를 3년간 인상해오다가 작년 연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쭉 금리를 동결해오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 스탠스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되겠죠. 이것에 따라서 각종 자산, 앞으로 경제와 금융 여러가지 부분에 금리의 장기적인 저금리 스탠스가 반영되면서 큰 변화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 연준뿐만 아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금리 완화 모드, 통화 긴축에서 통화 완화 모드로 변경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사점입니다. 중립금리, 장기 정상 실업률 하락도, 이 장기 정상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실업률입니다. 원래는 실업률과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정상 상태가 판단이 되고 경제 성장의 금리와 물가를 반영해서 중립 실업률,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실 건 없고, 다만 그들이 보기에 금리 인하가 정상적인 추세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어떤 추세가 떨어질 위험, 하방 리스크예요. 그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와 제조업, 유럽, 중국에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자산 가격 변화든지 세계 경제 변화, 정책 변화에 시사점을 주는 것들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자세히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에 연준의 발표 이후에 미국 뉴욕 증시는 1% 이상 큰 폭 하락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 하락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뉴욕 증시나 금융시장이 6월 초부터 7월 말 지금 뉴욕 연준이 FOMC에서 0.5% 이상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전망해서 여러가지 가격에 반영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실망 매물일 수 있고 0.25%만큼 되돌림하는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는 6월 말부터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되돌린 것이죠. 그래도 S&P 500 기준으로 보면 6월 말에 2744에서 빠진 것 반영해서 298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000을 넘어서까지 갔다 지금 이런 것이죠. 아직 상승 추세라는 거 떨어지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달러는 소폭 강세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달러도 6월 말 이후에 대표적인 6개 통화를 상대방으로 한 달러 지수입니다. 그것이 6월 24일 95.5에서 지금 98.6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이 끄는 것은 S&P 500 빅스, S&P 500의 선물시장에 반영된 변동성 지수, 흔히들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시장의 위험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다고 하면 S&P 500의 옵션을 계산하는 블랙앤쇼울즈라는 공식에서 반영이 되는 분산치를 역으로 계산했을 때 그것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6월 달까지 대략 12대에서 머물고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16까지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5월 초부터 재발하기 시작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공포감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난밤에 1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제금 1%가 하락을 했어요. 그동안 금도 5월달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금가격과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화폐자산의 이자율이 적어지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금으로 갈 수 있고, 또 여러가지 금가격은 지정학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과의 대치, 여러가지 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5월달에 온스당 1272달러에서 지금 그래도 140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했지만, 금리는 미국채 10년물이 0.05%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 대탐구, 장단기 금리, 그리고 또 머니사전에서도 자세히 설명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채 10년물 빠진 이유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경기 후퇴 신호로 제시되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 원래는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바뀌면 단기물이 더 높아지면 시장 이상현상이 온 걸로 보고 경기 후퇴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10년물과 2년물은 아직 정상적인 상태고, 다만 또 다른 기준인 미국채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는 소폭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전된 상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견은 여러가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 상태에서 금리 역전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유가도 그동안 52달러 정도에서 상승을 해오다가 지난밤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밤에 미 FOMC 금리 인하 이후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시장은 6월 이후에 7월 말 FOMC에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가격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하락에 그치자 그만큼 시장이 가격 되돌림 현상을 지난밤에 보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제로 전환, 통화 긴축이고 통화 완화로 전환되는 이 스탠스 변화는 전 세계 위험 자산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인은 위험 자산의 할인율 감소, 요구 수익률 감소, 자산의 현재 가치 증가 등의 하락된 금리가 반영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기업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도 부담 이자들이 줄어들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단기 금리차, 금리 대탐구, 그 다음에 머니사전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버블을 더 가중시킨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현재 자산 평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확실성들, 미중 무역 협상,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여기 최근 한일 분쟁까지도 가세해서 이런 지역적 위험들이 같이 믹스가 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을 하면 저금리 기조와 지역적 불안이 합쳐지면서 일단 채권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뉴욕 증시는 전 세계 증시가 아닙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나홀로 성장세와 이번에 금리 인하, 미국 성장을 지지하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는 좋아질 확률이 큽니다. 유가는 글로벌 수요의 감소 요인이 있고 그 반대편에 지정학적 충돌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오페크의 감산이 서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계속 유가는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위기와 저금리에 반영해서 국제 금가격도 지금까지 상승세에서 소폭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가지 가격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주가,
유가, 금값. 주가는 미국 주가 외에는 퀘스천 마크이고, 아까 연준도 유럽과 중국의 제조업 위험이 있다고 다운사이드 리스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저평가된 상황이 유지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쓰고 있습니다. 좀 인상 깊었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FOMC 의원 중에서 두 분이 금리 인하를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7월 FOMC는 3년 반 동안 이어오던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금리 인하 기조가 전 세계 경제와 자산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연수를 통해서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원리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저는 금융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머니부머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